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202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토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토요일 이 시간은 원래 일주일 동안 가장 중요한 뉴스를 쫙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행복한 크리스마스니까요. 행복한 거 맞죠? 네. 네, 그럼 좋은 날이죠. 네네. 자, 머리 아픈 뉴스들 말고요. 훈훈했던 올해 가장 훈훈했던 따뜻한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산타 할아버지는 저녁에 오시겠죠? 오시겠죠. 네. 대신에 자, 따뜻한 뉴스 가지고 온 산타 기자 있습니다. 은지옥이요. 네,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소개드리기 전에 먼저 아까 끼어들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크리스마스에 불러서 죄송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요? 크리스마스요? 네. 그래도 토요일이어가지고 풀로 쉴 수 있는 상황이어서 기쁩니다. 쉬어서 좋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시고요. 영상으로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선물도 주세요.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그럼요. 올해 있었던 가장 의미 있었던 일, 축하할 일, 속상했던 일 모두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시고요. 친구 추가한 다음에 메시지 보내주시면 3분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 자, 은지옥엽 김은지 기자가 올해 훈훈한 선물 같은 뉴스들 만나보겠습니다. 준비해 왔습니다. 네, 사실 좀 뽑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올해 되돌아보니까 네. 좋은 일보다는 힘든 일, 그리고 좀 나쁜 일이 더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그러게요. 한 해를 돌아보면 힘들었어.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셨고요. 네. 그래도 따뜻하게 우리가 정리해 보자고요. 네. 어떤 뉴스 이렇게 뽑아 오셨어요? 네, 와중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것이었는데요. 네. 혹시 포모, FOMO 네. 이 단어 들어보셨나요? 아, 네. 주식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좀 공포. 네. 그런 그런 그렇죠. 알죠. 네. 놓치는 것에 대한 공포라고 해서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한국에서는 주로 경제 용어로 쓰입니다. 그 부동산, 주식. 그렇죠. 이거- 충동적인 투자 심리 이런 네,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안 사면 나만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지금 안 하면 나만 지금 뒤처지는 거 아닌가? 지금 안 보면 나만 도태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갑자기 이 단어를 왜 따뜻한 뉴스 이야기할 때 꺼내냐 궁금하실 텐데요. 그러니까요. 영어권에서는 어떤 유행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강박이라는 말에 자주 쓰이는데 네. 올해 들어서 외신에서 이 단어가 K-드라마와 함께 많이 쓰였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을 모르면 뒤처진다고요? 한국을 그렇죠. 모르면 이게 도태된다고요? 네, 외신에서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K가 단순한 흥행을 넘어서 포모를 유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해외 매체의 평가인데 네. 지난 10월 20일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강력한 포모를 불러왔다. 뿐만 아니라 해외 커뮤니티 게시판에 가면 포모 방지를 위해서 오징어 게임 본척하는 법 이런 말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K 콘텐츠의 눈부신 선전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그렇죠. 오징어 게임은 연말 코앞에 둔 현재까지도 10위권 안에 넷플릭스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직도요? 네, 석 달 넘게 장기 흥행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 기록들을 몇 가지 더 세웠는데 예. 전 세계 순위 1위를 유지한 기간만 봐도 46일이라고 하고요. 넷플릭스 사상 최고 네. 최장 네. 1등이라고 합니다. 최고 인기 작품이었어요. 네, 그리고 넷플릭스가 정식으로 서비스되는 83개국에서 모두 정상을 찍은 작품 최초라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을 본 전 세계 구독자만 하더라도 1억 4,200만 가구. 그런데 원래 아이디 하나로 한 명이 보진 않지 않습니까? 저도 네, 친구들이랑 이렇게 그렇죠. 나눠봅니다. 네, 그렇게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을 봤는지를 알 수 있는 건데요. 네. 전 세계적인 유행 불러일으켜서 지난 할로윈 파티 때 이태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오징어 게임 복장을 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등장했었습니다. K 콘텐츠의 선전 오징어 게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다른 콘텐츠들도 눈부십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상으로 묶을 만하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난해 12월 달에 스위트홈이라고 넷플릭스에서 나온 작품이 있는데 네. 이것도 전 세계 최초로
넷플릭스 시청률 10위권 안에 들어갔었고요. 아, 그래요? 그때 3위권까지 찍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징어 게임 다음에 나왔던 마이 네임, 네. 지옥 이런 컨텐츠들도 다들 1등을 한 번씩 찍었던 작품들이거든요. 전 세계에서요. 야, 이거 BTS가 노래를 내면 빌보드에서 1위를 팡 찍는데 드라마도 나오자마자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1등을 팡 찍. 이거 정말 저는요,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조금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근데 1등을 찍었다고요, 다? 네, 뿐만 아니라 영화도 승리호 그리고 오! 살아있다 이런 작품들도 넷플릭스를 통해서 1등을 찍은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제 그만큼 올해는 K 콘텐츠가 아주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BTS 선전도 또 눈부셨죠? 네, 그렇죠. BTS는 늘 새로운 기록들을 깨고 있는데요. 사실 자기 자신들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버터라는 신곡으로 단일 그룹으로서는 최장 기간 동안 빌보드 핫 100 1위를 데뷔했다라고 하고요. 이후에 나왔던 두 가지 곡도 모두 1위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외국인들 만나면 원래 예전에는 Do you know 싸이, Do you know 김치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뭐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뭐 관심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외국 기자들 만나보면 한국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다른 분야는 아니고 영화를 보는데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에 대한 조금 뭐라고 해야 헌사 그런 거 있었어요. 실제로 세계적인 무대에서 상을 여러 차례 받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약간 영화를 본다, 그리고 문화의 조예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한국 영화를 만나봤다,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 음악 그런 얘기를 해요.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자기 딸, 자기 아들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 팝그룹을 좋아해가지고 한국에 오고 싶다는 얘기 전화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소수의 독립적인 작품을 좋아하는 예술인들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대중적이다 이렇게 볼 상황인 건데요. 옛날에 K 콘텐츠가 일본, 동남아,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그럴만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서구권에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류라는 단어와는 좀 다른 의미로 K 드라마가 쓰이고 있는데 네. 한류는 진행자 말씀처럼 동남아시아를 위주로 인기가 있었다라는 드라마를 이야기한다면 이제는 K 콘텐츠는 동남아를 넘어서 전 세계를 뻗쳐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요. 네. 이것이 문화 콘텐츠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사상을 담았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잖아요. 미국의 어떤 전 세계적인 석권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잘 살아서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할리우드를 기치려고 한 미국적 사상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갔다라는 점에서 그 문화적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문화를 소비하는 나라가 미국의 문화 말고 영국의 문화가 조금 있었는데 그 외에 다른 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K 이름을 붙이면서 현상이 되는 거는 좀처럼 없는 현상이에요. 네, 한때 뭐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식의 K 콘텐츠의 세계적인 약진은 정말 드물고 보기 힘든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의 역할이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작과 방영 양쪽에 기여를 하면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고 또 전 세계 시장에 쉽게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게다가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얄궂게도 K 콘텐츠한테는 일종의 힘이 되었었는데 힘이 됐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그 한국에 못 오잖아요. 그건 좀 아쉽네. 그렇죠. 이제 뭐 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빨리 이 K 콘텐츠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와서 경험해 볼 수 있게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진국 얘기하는데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 진짜 강한 나라는 문화적으로 강한 네, 나라 소프트 아닙니까? 파워라고 할수 그렇죠. 있죠. 그런데 네. 우리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세계에서 앞서갑니다.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거 느껴집니다. 2021년도에 한국 문화, 한국의 위상이 엄청나게 자랐다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이름만큼 기적적이었던 미라클 작전을 따뜻한 뉴스로 꼽아봤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특별 공로자를 특별하게 탈출시킨, 일본은 못하는데 우리나라는 쏙 다 데려온 그 작전 말하는 거죠?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파병군과 정부에 협력했던 현지인 직원과 가족 390명이 넘는데요. 네. 이들이 지난 8월 26일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네.
또 이들 가운데는 5살 이하의 영유아가 100여 명 된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인도적인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는데요. 한국 정부가 수송기에다가 분유와 젖병까지 준비해서는 카불로 향했다라고 하고요. 예. 무사히 모두 데리고 왔습니다. 네. 아프간인들의 한국 이송 지원을 했던 카불에 있었던 외교관 직원들도 모두 무사하게 철수했다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국방부 관계자는 아프간 조력자에게는 사선을 넘어 목숨을 담보한 상태에서 새로운 선택을 하는 희망 주자 이런 의미에서 기적이라는 작전명 썼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한국에서 아프간까지의 거리가 9,000km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왕복으로 2만 킬로미터를 갔다 와서 한국군이 적지에 있는 군수송기를 보내서 이같이 많은 이들을 구출 작업을 도운 건데 처음 있는 일이라고 네.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터고요. 탈레반 막 무서워요. 총 막 쏘고. 네. 그런데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네, 영화 모가디슈 혹시 보셨나요? 네, 네. 네, 정말 그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건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이 일종의 도피를 하던 국가였죠. 근데 네. 이제는 그 수송을 하는 나라로서 바뀌었다는 점도 굉장히 그렇죠. 눈에 띄죠. 그때 보면 영화에서 보면 이태리 막 대사관에 물어보고 다른 나라 대사관에 전화 연락해가지고 우리 나갈 수 있냐 좀 도와달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아예 그 작전을 수행하고 직접 데려옵니다. 네, 또 무사히 다 데리고 왔다는 점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아까 말씀처럼 박수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당시 밝힌 바를 보면 독일도 수천 명을 공사할 계획으로 항공기를 보냈지만 7명밖에 태우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벨기에도 군용기를 보냈지만 1명도 태우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현지 상황이 굉장히 긴박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 반 이슬람 정서도 있고요. 또 난민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다. 차별 여전하고요. 그런데 이 특별 기여자들 충북 진천에 왔었죠. 그때 주민들이 환영하는 모습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그때 그래서 많은 박수를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이 입국 다음 날 진천군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근데 이들을 수용하는 건물 입구에는 한글과 영어로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네.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합니다. 머무는 동안 편하게 지내다 가시길 바랍니다. 네. 진천군민 1동. 네, 이러한 포용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감동을 해서 그래서 시민들이 가만히 있어 다 거기에 돈다발 내려야 된다면서 진천에 있는 특산물 막 사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소위 요새 유행어로 돈줄 내다라고 네. 하는데요. 돈 플러스 혼줄 내다라고 네. 해서 돈으로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를 표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대단해요. 그래서 진천을 응원하는 마음, 성금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진천 제품 많이 사줬어요 그때. 네, 그때 진천군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진천몰이라고 있는데 직거래되어서 모두 판매자에게 돈이 간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닷새 동안 사이트가 폭주해서 멈추는 상황까지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때 2,000여 건의 주문이 몰려들었고 그래서 6,900만 원 매출 올렸는데 그것이 한 달 매출액을 웃도는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대박 날 거예요. 더 잘 될 겁니다. 이제 물론 아쉽다는 비판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네. 결국 난민과 특별기여자를 정부가 그때 나눠서 난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를 잃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네. 지금 현재는 일부는 미국으로 출국을 했다라고 하고요. 예. 대부분은 여수 해경교육원에서 다시 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국내 정착과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법무부에서는 취업과 정착지 등이 먼저 정해지는 특별기여자 순서부터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기여자는 어린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데려왔다 이런. 네, 들어올 때 이미 100명 정도가 5세 이하였거든요. 네. 그래서 또 좀 그런 비판도 있었으나 어찌 됐든 굉장히 훌륭한 작전 수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뉴스는요. 네, 코로나19로 답답했던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줬던 순간이 또 있었는데요. 네. 2020 도쿄올림픽 선수들입니다. 아유, 도쿄올림픽 이거 열리나 마나 막 계속 얘기했는데 또 열리니까 또 선수들 막 활약하고 막 또 찡하고 감동하고 만세 부르고 네 그랬어요. 특별히 김연경 선수 기억에 남고요. 그렇죠. 그 리더십은 아주 한동안 화제가 되어서 네. 그 끝나고 나서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CF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식빵 응원하는 언니. 모습이 있었죠. 네.
그리고 뭐 안산 선수도 있었고요. 네, 여러 선수 기억에 납니다. 그 당시에 쓸데없는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것들도 뚫고 그러니까요. 잘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서 3관왕이 됐었습니다. 진짜 못났어요. 안산 선수가 쇼코치면 뭐 어때요? 멋있기만 하네. 아유 자랑스럽기만 하네. 그걸 가지고 또 아유 참. 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파이팅 열심히 외쳤던 김대덕 선수가 있었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 또 한국 여자 체조의 첫 메달을 안겼던 여서정 선수,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를 자랑시켰던 근대 5종에서 동메달 땄던 정웅태 선수가 있고요. 또 탁구에서는 신유빈 선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금메달 못 따면요, 은메달 딸 때 막 울고요, 동메달 못 따면 막 울고, 그리고 막 계속 시무룩했는데, 그런데 예선 탈락한 선수도 또 메달을 못 딴 선수들도 또 뭐 즐기는 그 자체를 즐기는 모습이 우리 수준이 이 정도로 올라왔어 이런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훨씬 보기 좋았습니다. 네, 저도 그랬는데요. 시민으로서 좀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미안해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즐겼다라고 당당히 말하는 모습, 또 그리고 시민들이 그것들을 박수 쳐주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요.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아니 국가대표예요, 국가대표. 우린 동대표도 못해. 달리기 시작. 안 돼요. 말도 안 돼. 학교 대표도 쉽지 않은데 이거 국가대표 아닙니까? 태극마크의 그 자랑스러움, 네, 충분히 느끼셔도 됩니다. 네, 한국 사회 수준이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어떤 민도들이 올라왔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또 특히 이제 우상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실패했을 때 스스로에게 괜찮다 이렇게 외치면서 미소를 짓는 모습을 지었고요. 대단했죠. 메달을 못 탔어도 4위 했습니까, 우상혁 선수가? 결선에서 엄청난 실력을 보여줬어요. 멋졌습니다. 네, 그리고 유도 남자 100kg 결승전에서 조구함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 지자 상대를 향해서 축하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네. 그 끝나고 나서도 인터뷰에서 대결을 할 수 있어 영광이었고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하네요. 네, 굉장히 멋있는 모습들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긴 그렇죠. 합니다. 쟤만 꺾으면 됐는데, 어떻게라도 좀 눈이라도 한번 찔러볼까 그렇게 생각했을 건데. 눈은 찌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반대. 근데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특별히 태권도에서, 사실은 태권도는 우리가 종주국이고 메달 받으셨잖아요. 근데 메달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메달을 많이 못 땄어. 금메달을 못 땄는데 금메달을 많이 못 따는 대신에 다른 나라 있잖아요. 특별히 약간 못 살고 국력이 떨어져가지고 스포츠에 많이 지원을 못 해주는 나라에서 메달을 가져가는 거 보고, 꿈을 키워가는 걸 보고, 태권도가 이렇게 세계 평화 그리고 스포츠 정신에 기여했구나, 그런 생각이 또 뿌듯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태권도가 더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려면 네. 그 다양한 국가에서 인기가 있고 다양한 나라 국가 선수들이 메달을 따는 모습이 더 좋은 경쟁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선진국 말고 이렇게 개발도상국이나 약간 후진국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각광받습니다. 각광받아요. 네, 훌륭한 스포츠가 돼가고 있습니다. 태권도 옛날에는 이렇게 막 맨날 맞기만 하고 이렇게 계속 발로만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걱정됐거든요. 그 좀 박진감 넘치게 뒤돌려차기도 막 하고 막 그랬으면 좋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세계 평화에, 세계 스포츠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 것 같아서, 네, 태권도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긍지를 갖게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언론이 그런 태도를 보이지 못했다라는 비판들을 샀는데요. 말씀처럼 금메달을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따왔었는데 이번에 노골드였다라고 하면서 그걸 전하는데 수모, 망신 이런 식의 표현을 써서 굉장히 선수들의 길을 꺾이게 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요. 빈손에 충격받았다 막 얘기하는데 왜 당신들이 충격받는지 몰라. 선수들. 그렇죠. 시민들과 선수들은 충격받지 않았는데 이제 네. 전하는 언론의 보도 태도들이 아직도 좀 성숙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고요. 언론이 제일 레슬링도 못 따라가요.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슬링. 빈손, 노메달 충격 이런 표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요. 네, 게다가 중계방송 해설도 좀 눈총을 받았었는데요. 네. 안창림 선수가 남자 유도 동메달을 딴 순간에 MBC 캐스터가 우리가 원했던 색깔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예. 게다가 마라톤 출전했다가 통증으로 레이스를 포기했던 오주환 선수를 향해서는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다 이런 발언도 있어서 아쉽다,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발언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자, 시민 의식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우리 언론만 시민의
그 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언론도 많이 나아졌거든요. 이게 나아지긴 예전에 했죠. 비해서 예. 많이 좋아졌는데 시민이 좋아진 만큼 시민의 눈높이만큼 한참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언론, 검찰 이런 사람들은 좀 더 노력해야 됩니다. 자, 김은지 기자,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낼 거예요? 또 그래도 오늘 크리스마스 그리고 내일 빨간 날이고 그러니까 좀 밀린 잠을 많이 자야 될 것 같아요. 잠잔다고? 예. 파티 그런 건 안 하나요? 파티요. 예, 이제 코로나19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자중하면서 보내려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진행자께서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강제로 조용히 혼자 있어요. 슬퍼요. 네. 크리스마스 때 왜 이렇게 나이 먹나 봐. 네. 옛날에는 뭐 인정하셔야 합니다. 파티도 하고 예. 막 그랬는데 어디 가면 막 놀고 그랬는데. 네. 김은지 기자 여기서 보내드릴까요? 김은지 기자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에디 시런 그리고 엘튼 존이 불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듣고 잠시 있다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는 특별한 손님과 특별한 이야기 나눕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을 듣고 계십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크리스마스를 위해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위해 진짜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자,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우.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DJ 이금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아니 근데 이렇게 하시면 네. 주라 팬들께서는 뭐지? 아니. 우리 그래도 주라의 주인장께서 오늘 뭔가 다르신가 이렇게 느끼실 거기 때문에 주진우 라이브 끝나고요. 이제 저 가는 길에 사랑하기 좋은 날로 돌려가지고 듣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네. 좋은 청취자와 좋은 제작진 덕분에 네. 저도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항상 사랑하기 좋은 날인데 크리스마스야말로 정말 사랑하기 좋은 날 아닙니까? 그렇긴 하지만 네. 사실 데이트하시는 분들은 오늘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 어딜 가도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어딜 가도 또 방역에 신경 쓰셔야 할 것 같고 네. 그래서 데이트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냥 집에서 소소하게 네. 가족과 보내시는 분들에게 오늘 좀 특별한 날이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싶어요. 차라리 잘 됐어요. 차라리 잘 됐어요. 왜 정말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동네 사는 사람이면 참 크리스마스 때 너무 슬퍼요.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도 안 받고요. 네, 저를 안 찾아오고 다른 사람이랑 놀러 가요.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잘 됐습니다. 네. 이번 크리스마스에 이금희 아나운서가 집에 있으라고 합니다. 집에서 있는 사람들한테 특별히 복을 더 준다고 하니까 네. 크리스마스에 이게 소원 빌고 그러십니까? 저는 종교를 갖고 있진 않아서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종교가 없어요. 아, 네. 근데 크리스마스 때는 또 저기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그러면 올 크리스마스에는 하셨나요? 네. 저는 주로 저를 위한 기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주변 사람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기도하죠. 그리고 이 나라가 조금 더 옳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건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화살기도라고 부른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빌어드리는. 네. 그래서 아마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도 네. 이제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이니까 이런 기도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네. 저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보다는 제 주변 사람들 편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나라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네. 기도는 들어주실 것 같아요. 꼭 잘 들어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요 이제 석가탄신일 날 바로 부처님한테 기도합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네. 1년에 또 이렇게 두 번 있어서 저는 오늘 밤에 네. KBS 연예대상 시상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꽃단장하고 시상자로 참여를 합니다. 수상해야죠. 수상은 했고요. 네. 2년 전에. 아니 또 해야죠. 아니 그냥 한 번 받았으면 됐고요. 올해는 이금희의 해가 아니었나 올해 이금희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네. 다재다능한 이금희 예능인 이금희를 발견한 또 분들이 많아요. 정말 여기 나오길 잘했어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요?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KBS 그 DJ들 중에 네. 어떤 한 분 누군지는 저도 아직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분에게 상을 드리러 나가고요. 저의 새해 소원이 네. 예능상 신인상을 받는 겁니다. 래퍼 금희 네. 예. 환영.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알겠습니다. 자,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청취자들 위해서 크리스마스 소원도 열심히 빌어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자, 올해도
마스크를 쓰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할까? 작년만 해도 그러진 않겠지. 내년에는 마스크를 벗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마스크를 끼고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소원, 청취자분들 많이 코로나 안녕, 이제 마스크 벗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았는데 다른 크리스마스 소원도 많이 빌었더라고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KY님, 크리스마스 소원. 직장도 그만두고 대학원 공부하는데 코로나가 터져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유유. 소개팅도 못하고요. 유유. 부디 학위 잘 받고 내 편 한 명 짠 하고 만나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 꿈은 꿀 수 있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참 이게 좀 비현실적인 크리스마스 소원이 이루어진 것도 같아요. 제가 진행을 하고 이금희 아나운서가 게스트라. 이건 또 좀 그런데요. 이 KY님의 소원은 이루어질지어다.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의 소원이 좀 하나로 통일이 되면 오히려 더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까? 그래요? 왜냐하면 대학원 공부 잘 마치게 해주세요. 네. 는 정말 노력하면 네. 가능할 것도 같잖아요. 근데 부디 학위 잘 받고 또 있잖아요. 네. 짠 하고 내 편이 한 명 나타났으면 좋겠다. 소개팅도 못 하고요. 요즘 소개팅- 진짜 힘들어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연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소개팅을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고 네. 소개팅을 저녁 시간에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반차를 내고 오후 한 3시쯤 소개팅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야 저녁 드시고 차 마시고 헤어질 수 있으니까. 시간이 네, 그리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소개팅 때 마스크를 벗어야 할까? 아니 끼고 있어야 할까? 이걸 또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마스크 벗고 이거 저기 실망하면 어떻게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그렇다고 마스크를 안 벗고 첫 만남인데 계속 얘기를 하자니 예의가 또 아닌 것도 같고. 되죠. 그래서 요즘 소개팅하기 정말 힘든 때라고들 하세요.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막 만나야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나요? 근데 둘이 만나는 건 괜찮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둘이서 은밀하게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 시대 마스크 끼고 이렇게 좀 대학원 근데 가만 보면 기혼자들이 꼭 이렇게 더 설레하더라고요. 저 같은 미혼들은 오히려 그냥 덤덤한데 기혼자들은 데이트를 하셔야죠. 막 이렇게 부러워서 그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소개팅 부러워서 그래요. 원래 드라마 팬들도요. 주부들이 훨씬 좋아하세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 네. 드라마의 남녀 주인공 사랑 이야기에 더 빠지시더라고요. 본인은 절대 이럴 할 수 없는 네. 대리만족. 혹시 아나운서님 네. 소개팅도 막 하고 그러셨어요? 제가 정말 소개팅계에서 발끈은 지가 오래돼가지고요. 발 끊기 전까지는. 그때는 저도 소개팅도 하고 그랬는데 네. 어려운 게 네. 이제 상대방 남성께서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죠. 알고 나오시는 네. 거잖아요. 네. 그리고 선입견도 갖고 나오시고. 네. 그러니까 왠지 사실 저도 방송할 때는 또박또박 말하려고 하지만 알고 보면 허당이고 엄마는 노모께서는 아직도 걱정하시거든요. 제가 그래요?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하면 살림을 어떻게 할까 너무 걱정을 하시는데 네. 이제 직업의 이미지 때문에 저 사람은 왠지 저 사람 앞에서는 허튼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렇죠. 워낙 단정하니까. 근데 사실 저도 알고 보면 진짜 허당이거든요. 저희 라디오 팀 식구들은 잘 알고 있어요. 네. 진짜? 오늘 3시 반이야? 이런 거 진짜 많아요. 4시 아니야? 이런 거 많고 약간 이렇게 하나씩 나사 풀린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약간 받아주지 못하셔서 소개팅으로 잘 된 적은 없었어요. 저는 사적인 이분의 것도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분입니까? 경주님, 네. 제 크리스마스 소원은 예쁜 아이를 갖는 거예요. 네. 나름 노력한다고 했는데 아이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예쁜 아이가 찾아와 주면 좋겠어요. 네. 요즘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저도 주변에서 워낙 많이 봐서요. 그러니까 누구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러면 애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요새는 안 됩니다. 결례더라고요. 안 됩니다, 절대. 왜냐하면 결혼한 지 꽤 오래된 분들도 네. 계속 노력하고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후배 하나도 결혼한 지 11년이 됐는데 네. 부부 사이가 참 좋고 네. 정말 한 이제 몇 년 차, 3, 4년 차부터 아이를 가지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네. 실제로 아이가 찾아와 준 적도 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 또 아이를 잃고 정말 이 희망, 기대, 좌절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반복을 몇 년을 하다가 네. 결국 부부가 논의 끝에 찾아와 주면 고맙지만 우리가 막 애써 노력하고 너무 상처받고 이러지 말자 해서 반려견을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근데 너무나 진짜 마음의 치유를 받고 네. 그리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편 앞에서는 울지 못하겠었대요. 왜냐하면 남편도 속상해하니까. 네. 근데 반려견 앞에서는 정말 힘들 때 많이 울 수 있어서 네. 치유를 많이 받았다. 지금은 정말 자식처럼 키우고 있다. 이런 후배 만났거든요. 네네. 이런 사람 아주 많습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분도 말했지만 하늘에서 주신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아우 자식 때문에 골치 아픈 사람도 많은. 네, 근데 이 또 얘기가 또 막상 그걸 겪어봐야 네. 예, 예. 그 경주님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요, 참, 예. 네. 선물처럼 예쁜 아이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꼭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에 이 자리에서 앉아서 진행하던 친구가 있어요. 김비치라 기자라고. 네네. 그 기자는 며칠 전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아우 축하합니다. 건강하게 잘 나왔다고 합니다. 네. 아유 올해 가장 큰 선물을 받으셨네요. 네, 아무튼 네. 주진우 라이브 잘 듣고 있으면 그런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저희가 기도도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기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분의 소원은 개인의 소원이 아니라 네, 아주 많은 분들의 소원일 것 같아서 읽어드릴게요. 네. 김현지님, 제 소원은 주식이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아우. 개미들 죽어납니다. 네. 제자리라도 와서 원금 회복하게 해주세요. 모든 주식 투자자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원금 회복? 네, 본전치기. 그런데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막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매우 좋았어요. 아 그럼요. 그리고 코로나를 벗어나고 이제 투자도 늘고 경제도 잘 되는구나 이런 희망이 있었는데 그래갖고 종목 이름이 막 바뀌었잖아요. 천슬라 막 이렇게 불렀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데 몇몇 종목 말고는 올해는 주식이 조금 힘듭니다. 경제가 나쁜 것도 경제는 괜찮다고 봐요. 큰 네. 기업은. 네네. 그런데 코로나가 또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미래가 보이면서 지금 어려운데 내년에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네. 저기 빌 게이츠 회장께서 네. 그분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가장 먼저 예언하고 돈도 많이 네. 투자하신 분인데 그분이 내년에는 끝난다고 했으니 아, 네. 네, 믿어볼게요. 나도 정말. 빌 게이츠 형 말을 믿고 싶어요. 네, 그리고 원래 경제가 저는 잘 모르지만 심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 같이 이런 마음으로 희망과 기대를 품어보면 경제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주식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네네. 많은 분들이 주식에서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아니 젊은 요새는요, 그 뭐 벼락 부자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주식을 안 하면 벼락 거지래요. 남들이 다 주식하면서 이런저런 뭐 재미도 보거나 뭐 이러고 있는데 나는 안 하고 있으면 내가 그냥 벼락 거지가 된다는 거예요. 박탈감, 네, 상실감. 네, 그렇죠. 나만 이걸 못하면 어떠나 이런 공포가 있는데 네. 근데요. 본전하게 해주세요. 원금 찾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투자 안 했지 않습니까? 돈 버신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맞아요. 자기 승리 위안. 맞습니다. 원래 그 쇼핑할 때도 네. 가장 싸게 사는 건 안 사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럼요. 안 사는 게 가장 싼데 사람들이 싸게 살면 뭐 20% 할인, 30% 이거 싸게 샀다고 네. 생각하는데 안 사면 되거든요. 네. 똑같은 거죠, 뭐.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심리 치유. 맞습니다. 금융 상품 중에 가장 좋은 게 자기한테 막 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 좀 필요한데 네. 금융 치료. 네. 연말에는 조금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네. 나를 위한 금융 치료 좀 해보시죠, 뭐. 자, 아나운서님은 네. 자, 내가 올해 고생했어. 나 올해 네네네. 잘했어. 뿌듯해. 네.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거야. 이렇게 뭘 하십니까? 저는 아마 저 같은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린 시절에 문방구에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네. 근데 어린 시절은 살 수가 없었잖아요. 정말 다 그림의 떡이고 돈이 없으니까 우리 때는 다 가난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예쁜 문구류를 보면 어쩔 줄을 몰라요. 노트 막 그런 거. 노트 뭐 요새는요 메모지도 예쁜 게 네.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정말 펜도요 얼마나 그래서 이렇게 대형 서점에 가면 한쪽이 꼭 있잖아요. 네. 이쪽이 다 문구류인데 저는 서점에 가면 어떤 면에서는 서점보다 사실 문구류 파는 데 가서 정신을 못 차리고 안 필요해도 막 예쁜 크리스마스 카드도 사고 막 사요. 그런 거 좋아해요. 외국 출장 가면 문구점에서 못 나오는구나. 네, 정말 연필도 왜 이렇게 예뻐요 요새는. 그렇죠. 네. 본인한테는 거기에 저 또- 그런 거 되게 좋아해서 집에 문구류가 정말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까? 네. 뭐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 선물도 잘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필 선물 받으면 되게 좋아하는 거 아세요? 그거 몰랐네요. 연필은 선물을 잘 안 하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연필, 색연필 이런 거 예쁘게 해서 포장해서 조그만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수첩이나 아니면 화첩처럼 이렇게 네. 예쁘게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랑 같이 사주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자, 아나운서님이 주변에 선물 잘해주는 걸로 잘 주는 걸로 되게 유명합니다. 저도 아나운서님을 처음 봤을 때
저희 회사가 파업 중이었는데 아. 네, 떡을 이만큼 들고 오셨더라고요. 잘 먹었습니다. 아닙니다. 오래전 그때 얘기.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어떻게 또 그렇게 말을 또 다른 소원 또 있습니까? 이런 사연은 사실 주라에서만 볼 수 있는 사연인 것 같아요. 네. 강현택님. 퇴직하고 11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입니다. 농사일하며 주진우 라이브를 즐겨 듣고 있습니다. 제 소원은 위정자들이 농정을 잘 펼쳐서 농부들도 떳떳하게 잘 사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소원을 비시는데요. 위정자들이 농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농부, 농산호촌을 위해서 공약을 못 내고 있는데 그래도 주진우 라이브에서는 끝까지 도울 선생님하고 함께 농촌, 산촌, 어촌이 다 잘 살아야 그 식량이 그리고 농부가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다는 그런 운동, 그런 메시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볼로냐에 관한 책을 쓰신 분들을 모시고 네. 볼로냐에서 공부하신 분하고 모시고 이제 볼로냐 책을 읽고 얘기를 나눴는데 볼로냐가 이탈리아에서도 생활 수준이 높고 사시는 분들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도시인데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네. 협동조합이 너무나 잘 돼 있다는 거예요. 네네. 이를테면 포도 협동조합 같은 건 뭐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와인하면 프랑스를 생각하지만 프랑스는 워낙 이게 기업화돼 있어가지고 포도 품종이 매우 이제 적대요. 왜냐하면 생산성 좋은 이런 식으로만 하지만 이탈리아는 특히 볼로냐 이쪽은요 다 협동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포도의 품종이 몇 천 종이고요. 아직 다 살아 있고 네. 그리고 와인의 종류도 몇백 종이라는 거예요. 400종. 네. 그 다양성이 살아있을 수 있고 그렇게 작은 소규모 와이너리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협동조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것도 정말 새해부터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네. 더 좀 활발해졌으면 좋겠어요. 프랑스는 포도들이 태어날 때부터 계급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아. 어느 와이너리는 뭐 네, 그랑크리 네. 아주 높은 수준. 어느 와인은 아무리 잘 되고 잘 만들고 정성스럽게 만들어도 그 급의 이 계급을 신분 상승을 못합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때문에 이태리에서는 계속해서 네. 좋은 와인을 내고 있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뭐 한우, 우리 쌀, 네. 우리 농수 식품 좋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세계적 수준인데 조금 농부님들, 어부님들 다 또 좀 행복하게 근간이지 않습니까? 근간, 나라의 근간이 좀 정말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어떤 국민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불안하죠. 네. 청취자들의 크리스마스 소원 들어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1년 전에 있었던 타임캡슐을 1년 전에 묻었어요. 정말로요? 네. 그럼요. 어디다가 묻었어요? 어디다가요? 마음속에 깊게 묻고요. 저희가 땅을 파가지고 막 묻었습니다. 저희가 타임캡슐도 샀습니다. 와. 네, 그래가지고요. 네. 1년 후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저희가 받았는데 네. 잊고 있다가요. 1년 전에 나한테 쓴 편지를 받게 되면 어떤 선물이 될지 그때 그분들이 지금 듣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타임캡슐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 일단 주진우 라이브가 1년 동안 살아 있었다. 그렇죠. 사실 방송계가 치열하기 때문에 네. 1년 후를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건 좀 인정해 주셔야죠. 그럼요. 저는 또 특별히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청취율도 아주 좋은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네. 주진우 라이브 살려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만 주세요 이런 소원을 많이 빌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청취자들께서도 1년 동안 계속 듣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의 식구이신 거죠. 그렇죠.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식구들의 2020년 12월 타임캡슐 열어봅니다. 네. 먼저 0716 사춘기 아들과의 전쟁이 내년에는 끝나 있을까요? 이거는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100% 끝났다에 한 표. 그래요? 네, 1년 만에요? 1년 만에요. 네. 왜요? 주변에 저도 이제 사춘기 아이들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 후배들 많이 봤는데요. 네. 의외로 이게 몇 년 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네. 1년만 지나도 애들이 나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네.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년 지나면 관심사가 또 막 다른 데 막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네. 1년 내내 사춘기 전쟁으로 힘들진 않으셨을 거고 거짓말처럼 전쟁이 끝나셨을 거라는 거에 저는 한 표입니다. 네. 잘하시네요. 주변에 워낙 많이 겪어가지고. 제 아들은 어렸을 때 저를 아빠라는
개념을요. 먼 데에서 온 친척형 이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아, 근데 사춘기를 그렇게 심하게 앓지는 않았는데 아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네. 가장 제가 좀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게 아빠들이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때 어렸을 때 얘기를 계속 했어야 되는데 대화의 끈을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서먹서먹하고 전화도 잘 안 받고. 아니 근데 그건 모든 딸 아들이 다 그렇대요. 그런데 네. 1, 2년 정도는 크게 아플 수도 있고 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점점 좋아지고 또 이게 국면이 나아질 거예요. 네. 네. 그걸 겪어보신 거죠? 그럼요. 네. 네. 지금도 전화는 잘 안 받습니다만. 네. 그런데 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청소년기에 만약 전화가 있었다면 엄마 아빠 전화 받았을 것 같아요. 저는 집에 전화 안 했죠. 그러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바로 집 나갑니다. 이런다니까 네. 아들들이. 그 다음 날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혼나요. 네. 그러니까 며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들이 이래요. 걱정을 많이 하면 그 다음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은 이런데 제가 주변에 네. 사춘기 딸 때문에 이제 아들일 때 그 오빠 때문에 너무 고민했던 어떤 선배가 있는데 네. 딸이 사춘기가 된 거예요. 이번에는 걱정을 했대요. 네. 근데 너는 혹시 집 안 나가는데 엄마 우리 집밥이 제일 맛있는데 왜 나가? 그렇지. 나는 엄마 음식이 제일 좋아. 나 절대 안 나가. 딸은 이러더래요. 좋아. 이런 자세가 좋습니다. 사춘기 정치자들한테 이런 자세, 부모님한테 더 해달라. 나는 이걸 요구한다. 이런 주장 부모님들이 좋아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다음, 예. 대화를 통해서 예. 사춘기 아들과의 전쟁 끝나 있기를. 예. 끝났을 거예요. 그럼요. 네. 자, 6025 이분 사연 보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주라 타임캡슐 보내요. 하트. 네. 1년 동안 우리 가족들 생각하는 마음처럼 주변 어려운 분들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더 커졌구나. 잘했어. 그리고 플라스틱 사용을 이렇게 줄이다니.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실천하자. 주라는 잘 듣고 있겠지? 민주 시민에 더 가까워졌겠구나. 축하해. 하트. 축하드립니다. 주진우 라이브에서 네. 특별히 환경에 대한 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환경에 대해서 지구가 이만큼 아프구나 잘 몰랐어요. 그런데 주라를 진행하면서 계속 공부하면서 나는 뭘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뭘 할까 막 고민합니다. 그래서 네. 차도 이 친환경 전기차로 바꾸고 네. 다른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뭐 큰 노력은 아니지만 지금도 가방에 텀블러가 들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텀블러를 어쩌다 안 가져온 날은 그렇게 마음이 막 무거워요. 네. 그래서 되도록 텀블러를 사용하려고 애쓴다든지 네. 또 이렇게 방송 마치면 이면지가 생기잖아요. 저는 이걸 잘 모았다가 재활용 많이 합니다. 그래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청취자 여러분께서 그리고 또 이렇게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원을 빌고 뭐 1년 동안 어떻게 실천하겠다고 말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게요. 네. 확실히 주라 가족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임명합니다. 네. 1545 1년 후 나에게 하고 싶은 말 61년 살아온 삶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사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나만 못난 것 같고 나만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불운이 파도처럼 삶에 파고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삶이 위대했다고 봅니다. 열심을 다해서 산 나 자신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젠 자식들도 자기 몫을 다하고 삶도 조금은 여유가 있어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가족 모두 건강하길 바랄 뿐이에요. 담담하게 1년 후 자기한테 얘기했는데 좀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일단 칭찬합니다. 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산 것만으로도 삶이 위대했다. 그렇죠. 네. 사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는데 불운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인간극장을 한 9년 반 정도 네. 담당을 했어요. 그렇죠. 벌써 안 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네. 가끔 기억이 나는 저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든 기억나요. 띠리리리. 그러면 바로 한마디 하셔야죠. 네, 진우는 오늘도 방송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그때 만나뵀던 분들이 정말 한 분 한 분이 저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 인생의 죽비가 되어주신 분들이었거든요. 네. 정말 뭐 정신 못 차리고 그냥저냥 살다가 그분들 인간극장의 주인공들의 삶을 내레이터로서 만나면 갑자기 죽비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때 만났던 분들 중에 지금 어떻게 사실까 궁금한 분 한 분은
대구에 살고 있는 환경미화원 여성이셨는데 네. 그때 39세였으니까 지금 아마 이제 50대가 되셨을 것 같은데 이분이 일찍 결혼해서 39인데 애가 셋이고 큰애가 중학생이에요. 네. 정말 일찍 결혼하고. 네. 근데 또 이혼도 일찍 했어요. 아이고. 혼자 딸 셋을 키우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선택한 직업이 환경미화원. 네. 왜냐하면 고생은 하지만 일하는 시간을 잘 조절해서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거 이런 걸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추운 정말 엄동설안에 새벽 1시에 일어나세요. 그래서 양말 2켤레, 장갑 2개씩 다 껴 신고 뭐 그다음에 옷도 막 껴입고 국도에 청소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네. 새벽 1시에. 아이고. 그래서 정말 이분이 청소를 하시다가 갑자기 악 하고 소리를 지르세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요. 국도니까 로드킬 당한 동물들이 덜어 있는 거예요. 네, 있죠. 울면서 사체를 치우고 너무 추우면 편의점 들어가서 온장고에 있던 캔커피 꺼내 잠깐 그거 들고 손 녹이고 다시 죄송하다고 인사하고 온장고에 넣고 그것도 사 먹지도 못해요. 아이고. 그리고 와서 청소하고 그리고 새벽이 되면 집에 가서 얼른 씻고 아이들 깨워서 학교 밥 먹여 보내고 이렇게 사는 여성을 봤을 때 아우, 우리가 사는 게 뭐가 힘들어. 저렇게 열심히 사는 저런 동생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우. 정말 삶이 위대한 건 바로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그 자체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사니까 너무 네, 감동적이긴 하지만 이제는 좀 편히 쉬고 이제 좀 애들도 많이 컸겠죠. 예. 네, 놀고 좀 음. 본인한테 좀 베풀고 그렇게 사셨으면 합니다. 네, 내년에는 잘 말입니다. 사시기를. 네. 한 분만 더 읽어볼까요? 네. 한희정님, 코로나 확진되었다 완치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걸리고 혜택받아 다행이라 생각해요. 그래도 아직 조심, 더 조심. 네. 코로나는 아직도 이 시대를 올해를 관통하고 내년도 관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 마음이 참 예쁘신 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걸리고 혜택받아 다행이었다. 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네. 사실 제 조카도 코로나여가지고 이제 여의도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디서 온지 알 수 없이 이제 그래서 자가격리하고 이제 지금 다 나았어요. 근데 날마다 전화해 보면 이모 오늘은 기침이 나, 이모 오늘은 열이 나. 이게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매일매일 증상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제 다행히 젊은 아이라서 잘 털고 일어났지만 그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도 우리나라여서 다행이었다. 이 마음이 너무 예쁘시고 정말 조심 또 조심. 네. 한희정 씨 새해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이맘때는 저희가 코로나에서 멀찍이 벗어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나운서님 1년 후 본인을 위해서 타임캡슐에 남길 말 한마디 해주세요. 네. 1년 동안 열심히 사느라고 고생했다. 올해도 고생 많았고 네. 내년도 즐겁게 살아보자. 화이팅!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금희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노래 시아의 스노우맨 아우 너무 좋아요.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2021년 마지막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